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참 국민의힘이 참 재밌는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런 거는 사퇴하면 끝이거든요. 당연하죠. 절대로 그 네. 백은 없어요. 근데 다시 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옆 동네 정당. 약속 대련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예. 사실 나 이제 안 해라고 하고 잠수 탔을 때 진짜 안 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 많지 않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뭐 대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장동혁의 대리인으로서 관철해줄 사람이 또 없거든요. 물론 이게 뭐 대구 이 공천을 두고 공간이 내부에서 엄청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둔다고 엄포를 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내부 사정을 아주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주호영 컷오프를 두고 뭐 이렇게 갈등을 겪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뭘 하겠냐.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엄청 얘기를 하면서 현역 프리미엄 다 없애고 자기 세력 구축하려고 하는데 선봉에 있었잖아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주호영만 날릴 것이냐 아니면 추경호 같이 날릴 것이냐 이진숙을 어떻게 또 공천할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그림 짜기가 있을 것 같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일부 민주당 분들은 이정현 잘 돌아왔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방금 전에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다. 기득권 공천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공천, 관성의 정치가 아니라 변화의 정치,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공천 혁신 저런 단어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혁신이 아니라 이제 신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혁신도 혁신을 아니면서 반대로 아, 하니까 반대로 신혁을 한다. 한다. 내용적으로는 신혁 같은 정말 그 이상한 행동과 이 언어가 맞지 않는 예. 이런 오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태는 하나의 투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 안 해. 하니까 또 다시 또 꽃가마 띄워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또 앉혀놓고 네. 힘을 부여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빈곤한 정치를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공관위원장은 모든 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스스로 나 정권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네. 본인 스스로 정권에 대한 확신이 매우 빈약한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지금 뭐 충북지사 뭐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데 예. 당연히 잘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급수를 밀어내고 폐수가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사급수를 밀어내는 거를 잘했다라고 하려면 최소 3급수, 예. 2급수, 한 1급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 이거는 지금 4급수 빼고 폐수가 들어오니까 아마 뭐 누구 공천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충북지사 후보로 예. 거의 폐수급의 후보들이 전 들어올 걸로 보거든요. 지금 여기 밀어내면 다음 타자는 윤석열 내란숙의 변호인. 폐수. 폐수. 예. 그러니까 5폐수가 윤곽근 들어오면은 변호사를 공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아니 그러니까 윤곽금 폐수를 아니더라도 네. 누가 들어오더라도 장동혁 계열의 네. 코드가 맞는 인사가 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차 빼는 건 좋아요. 저도 네. 뭐 김영환 지사 잘못했죠. 당연히 코드프라고 네. 저도 생각하는데 그 저기 누구죠? 오송 참사만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 피가 말도 안 되는 피꺼서 거래도. 피꺼서. 뭐 그때 예. 술도 혀로만 마시고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안 넘겼다 이따위 소리 했던 분인데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저는 이거 김영환을 잘라냈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천 아까 제가 신혁이라고 얘기한 게 혁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마치 그런 모양은 보이면서 다음에 올 사람이 더 오폐수다. 네, 오폐수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너무 좀 서사가 있나요? 예, 서사가 아니라 너무 뭐랄 명징하다. 그러니까. 귀에 딱딱 꽂히고 아 그러네. 이거 폐수가 3급 옵니다, 4급수를 보내고 폐수가 오네 이러니까 너무 그래도 김영환 지사 저한테 고마워야 되게 제가 4급수라고 그래도 표시했잖아요. 폐수는 아니라고 진짜 저분도 했으니까. 원래 오폐수 진입해서 예, 제가 그래도 오폐수 비율을 급인데, 위해서 이렇게 4급수로 제가 약간 해주었다. 순위 승진을 폐수보다 더 나쁜 건 없으니까. 근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르고 그러면 예. 더 뉴페이스 이러는데 그쵸. 예. 정말 병풍으로 세우는 청년들은 사실상 돌려막기였었고 예. 뉴페이스라고 하면서 지금도 오세훈 안 하면
뭐 우리 신동욱도 있고 음. 안철수도 있고 이게 뉴페이스라는 거예요. 이 뉴페이스는 그냥 장동혁 체제를 엄호하는데 본인이 하나의 용병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을 그 들러리 세우겠다라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퇴행이죠. 그리고 어떻게 뉴페이스예요? 그냥 자기네 친이들을 조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적도 아마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그 연임한다고 뭐 이렇게 또 네, 나오기도 네, 네. 하고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쇄신 혁신 어떤 이런 목소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장동혁 체제고 그리고 혁신 선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거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그걸 물러설 가능성이 1도 없고 그러니까 뭐 공동 선대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장동혁의 이 그립감은 자기가 이 당원들을 모집하고 배가하고 이랬던 부분에 성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나쁘지만 국민의힘의 전반적으로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을 리도 없고 놓칠 수도 없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세를 이어서 오세훈 시장 계속 어쨌든 문 열고 뭐 3차, 4차 문 활짝 열고 기다리겠다. 오세훈을 위한 맞춤형 연장. 맞춤형 연장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아니면 당신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어. 플랜 B. 플랜 B로 누구를 세울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이낙연 전 총리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공천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직 후보자 추천의 줄임말인데 네. 공직이라는 게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직 후보자 추천을 이렇게 사사롭게 할 수 있는가?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원래 공천이라는 거는 나름의 뭐 경선이나 어떤 경쟁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지금 국민의힘은 경쟁이 아니라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총구를 서로에게 대면서 네가 쏠래 내가 먼저 쏠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네. 결국에는 오세훈 현직 시장도 뭐 본인이 지금 어떤 경쟁력이나 어떤 민심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상대적 우위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차피 나오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시장도 뭐 당선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이 패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몸부림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 지선 패배를 상수로 놓고 이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냐, 누구에게 책임을 씌워서 그 다음 당권 8월달에 열릴 당권 여기도 뭐 아마 비대위 오고 바로 당권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임기 못 채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차기 당권을 누가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공천 누가 먹느냐, 음. 요거 싸움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지금 보면 그 8월 당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28년 그 공천 국회의원 때문에. 공천권 때문에 그야말로 피 터지는 튀기는 거죠. 지금 내전 피 중이에요. 터지는 내전 중을 이제 네.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 홍준표 시장이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방금 전에 직격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아이고, 소름 돋아. 안 나갈 명분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참패 후에 당권을 노리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비판입니다. 선사 후당 정치는 몰입의 정치라는 거를 알아야 할 텐데 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울시장 선거 늘 당이 우위에 있을 때 치른 선거였고 자기 경쟁력으로 치른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번이 유일하게 본인의 경쟁력으로 치러야 되는 선거인데 글쎄 나갈 수 있을까? 오세훈 못 나간다에 홍준표 시장은 배팅을 한 걸로 보여요. 그 서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음. 당이 나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내가 그냥 타이틀만 당 타이틀 달면은 순항해가지고 이길 것 같을 땐 싹 나왔다가 지금은 질 것 같은데 희생할 생각은 없으니까 너 발 빼는 거 아니야? 이건 오랜 기간 오세훈이란 정치인을 지켜본 사람의 일갈인 거에서 네.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장동혁 체제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에만 조망하지만 그걸 조금 더 앞으로 앞당겨서 지금까지 밟아왔던 행적을 보면 이거 꽃가마만 태워주길 바라는구나.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나경원 의원의 어떤 평가 같은 거에는 대다수 동의하지 않지만 너 징징대지 마. 너 꽃가마 태워달라는 거야? 꽃길 걷겠다는 거야? 막 저격을 하잖아요. 네네. 이게 당내 평가가 이렇게 야박한 이 정치적인 네. 어떤 이 인생을 살았다라는 점이 하나에 좀 와닿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장동혁 비토를 내세우지 마라. 너 이거 어렵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권을 위해서라도 네.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발을 빼기도 하지만 이룬 성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오세훈 컷오프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복면가왕을 해서 망신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새몰이 해가지고 네. 1대1로 붙어서 너 한번 그냥 해봐라. 그게 장동혁의 마음인 거죠. 제거하고 싶으니까. 네. 당권의 경쟁자를 계속 없애왔으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자기가 야 의총해. 네. 그리고 나
안 해. 그러니까 야 해줘. 야 그래도 너가 들어와야지라는 것까지는 왔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당권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그냥 자기 기회를 포기한다. 지는 길을 안 걷는다라고 했는데 당원들한테 평가까지 받을 수 있다. 그건 더 어려운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의 선택은 근데 이게 일단 홍준표 시장은 고장난 시계 2번은 맞는데 오늘 2번 중에 한 번인 것 같고. 두 번 중에 한 번이다. 그거 이제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 하고 결국 오세훈 시장은 이게 이제 가드불가 기술이라는 가불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진퇴양난인 거죠. 진퇴양난. 그러니까 나가면은 나가서 죽고요. 네. 안 나가면 안 나가서 죽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좀 난감한 상황에 있는데 만약에 저보고 오 시장 나가냐 안 나가냐라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전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오세훈 그 출마 이유는 가능성이 더 높다. 어차피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어요. 그럼 차라리 나가서 죽는 게 낫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지금 오세훈 시장도 워낙 그 대선까지 준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오세훈 시장이 챙겨야 될 식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접는다? 네. 그럼 다 같이 은퇴거든요. 음흠. 그럼 어떤 힘으로 그들의 욕망을 막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타협이 된다고는 보는데 타협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고 이 적대적 공생이 아니라 지금 적대적 공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설사 본인이 당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부 타협을 통해서 본인이 약간 판정승의 우세를 점할 수도 있는데 결국 장동혁 대표도 이건 적대적 공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망해가는 집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처참히 더 네. 집안 꼴이 엉망이고 망해가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극우로 막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출구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망했어요. 내전적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대로 자기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이미 모르겠고 한동훈도 있잖아요. 밖에서도 어. 당권을 노려요. 그렇죠. 이준석도 노리고 막 네.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뭐 이게 어떻게든 정돈이 될까? 제가 보기에는 더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국민의힘 공천 상황은 굉장히 이제 오묘한 상황으로 계속 갈 것 네.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공멸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완전 하면 공멸. 그냥 공멸 아니고 완전 공멸. 저 고소할 것 같으면 신인규 저 변호사한테 고소하세요. 예, 고소해 주시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평가는 괜찮아요. 평가는 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근데 평가만 해도 또 요새는 저희는 막 그냥 그 거는 타기 거야. 시대면 모욕으로 거세요. 자꾸 모욕으로. 막 그냥, 걸어가지고 그냥 하여튼 거는 저희는 매우 괴롭다. 걸려 있는 거 취하도 안 해준다라는 말씀을 좀 진짜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자, 진짜. 혁신선대위를 꾸리라는 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요구인데 이거 받겠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네. 받을 수가 없고요. 어. 아니 이거는 어쨌든 장동혁 개인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 네. 거잖아요. 그런데 혁신선대위라고 하면 이선 후퇴랑 이 꼴인 건데 그거를 받으면서 오세훈의 어떤 그 잔치상을 마련해 준다. 이거는 네. 한 장동혁 머릿속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나마 양보하면 뭐 유승민 전 의원 대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동선대위 정도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성사될 리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 아까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말씀 주시잖아요. 일단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당이 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서 뭘 바꾸고 메이크업 한다고 그게 또 어떻게 되겠냐.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선 후퇴를 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네. 당권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권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1분만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확인할 있는 수 거예요. 있죠. 근데 예. 지금 오세훈 시장도 참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본인의 행태가 마치 무슨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게 국민들 앞에 정치인들이 빚을 갚는 도구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맡겨놓은 거 받으러 온 채권자처럼 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오세훈 시장에게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요구 사항이 너무 엉뚱해요. 음. 아니 혁신선대위라는 게 뭔데요 개념이? 아니 원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끝내고 네.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을 모셔가지고 그렇죠. 선거를 치르고 예. 지도부는 이제 상시 서포트업무로 하는 게 우리 선거의 프로세스인데 네. 아니 공천도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당이 이 지경인데 여기서 그럼 지도부한테 사실은 물러나라는 말이 안 먹히니까 약간의 우회로를 짜가지고 장동혁 뒤로 나가. 그렇죠. 그러면서 혁신선대위 운운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이상한 해괴한 개념을 만들어 오면 이게 관철이 되겠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대위원장 누가 오면은 혁신입니까?
뭐 다시 또 안철수 의원 또 와야 돼요? 혁신하면 안철수인데? 아니면 누가 뭐 김종인 위원장 오면은 그 혁신입니까? 네. 그러니까 도대체 김무성 전 의원도 거론. 누구요? 김무성. 그분이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념을 앞세운 것도 문제고 한다고 해도 누가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긴 오겠지만 그 사람이 혁신 아니 황우여 위원장 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만 지금 계속 하고 왜 있다. 그분들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공천의 전권을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위원장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혁신한다면서 친 게 이제 충북지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현역들이 많죠. 칠 사람들이 많죠. 예, 대거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연루된 걸로 의심받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명태균 묻은 그렇죠. 정치인들.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에 이제 명분을 대해서 갖고 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치겠죠. 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오페스급에 해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극우적인 그런 그 판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온다면 이걸 과연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그리고 없다. 진짜 혁신적인 사람은 저 당에 안 갑니다. 그럴 그냥 것 밖에서 같아요. 혁신을 하지. 맞아요. 왜 저기 가가지고 그 오페스 드글드글 그러니까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상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안 가죠. 거기 가기가 굉장히 가야죠. 어려워요. 아니, 이름을 뭐 지금 혁신에 뭐에 뭐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줘도 예. 누가 가냐고요. 그렇죠. 거기에 안 예. 가죠.